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아렉입니다. 투아렉. 이 후륜 조향이 들어간 차를 타보지 않고서는 이 후륜 조향 차들이 얼마나 시내 운전을 하고 저런 좁은 길을 빠져나올 때 얼마나 편한지 모르실 거예요. 네. BMW 같은 경우에는 후륜 조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드라이빙 할 때 뭐가 더 어쩌네 저쩌네 무슨 뭐 몇 킬로 이상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같이 꺾어주고 몇 킬로 이하에서는 뭐 반대쪽 방향으로 꺾어서 회전 반경을 줄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운전을 하면서 그 고속으로 달릴 때 막 칼질하고 째고 다니고 이럴 때 후륜 조향의 느낌이 드라마틱하게 와닿기보다는 저렇게 좁은 길을 빠져나올 때 뭐 2차선인 도로에서 유턴을 할 때 이럴 때 이 차처럼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는 차들이 정말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하나 더, 단순히 좁은 길을 빠져나올 때 뿐만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좌로 꺾자마자 또 우로 꺾고 또 다시 좌로 꺾고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하고 이럴 때 이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는 차가 이거 진짜 좋구나, 정말 좋구나 라는 거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후륜 조향 얘기를 해버렸네. 네, 방금 주유소에서 빠져나오다가 네, 새삼 정말 너무 좋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 투아렉이랑 형제차, 쌍둥이차, 짝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어쩔 거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카이엔도 리뷰를 했고, 그리고 큐8도 리뷰를 했고요. 자, 그런데 그 차들이 이 투아렉이랑 똑같은 플랫폼, 똑같은 대부분의 상당수의 많은 하드웨어를 공유하면서 만드는 차량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투아렉은 9천만 원대야, 풀옵션이. 자, 그러면 그렇게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만든 같은 차라고 무방할 정도의 그 정도의 유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들인데 과연 뭐가 다를까? 투아렉을 너무 타보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우디 Q8 영상을 보시고 투아렉 차주분께서 차량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차주분이 굉장히 멋지고 재밌는 일 하세요. 시행사 하시는데 오피스텔 이름이 피스티거든요. 피스티? 잠실에 있어요. 이 잠실 임마누엘교회 바로 옆에 지금 현장이 있는데 건물 자체도 너무 이쁘고 1층에 커뮤니티 시설이 거의 뭐 공유 오피스에 같이 사용하는 그 라운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면은 차주분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시고 그러지 않을까? 지금 이제 분양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잠실 근처 거주하시고 좀 나는 혼자 사는데 돈도 좀 있어, 큰 집은 필요 없고, 이런 분들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2차 저차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차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해보자면 이 차는 출시 가격이 9,800만원, 차주분께서는 거기서 900 할인 받으셔서 8,000만원대에 구매하셨어요. 자, 8,900만원이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GV80 풀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로 좀 더 올라가면 Q7도 있고 뭐 GLE도 있고 X5도 있고 Q8도 있습니다. 자, 그런 쟁쟁한 경쟁 상대가 무수히 많은 이 럭셔리 SUV 시장에 투아렉이 갖는 상품성이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디자인. 사실 이 디자인이 투아렉이라는 차 한 대만 딱 세워놓고 봤을 때 가로로 쭉쭉쭉쭉 뻗어있는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떡대가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프리미엄 SUV, 대형 SUV, 플래그십 SUV라면은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좀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충분하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새로운 패밀리룩, 이 패밀리룩도 상당히 잘 어우러져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투아렉이라는 차 자체, 이 이름 자체도 굉장히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상황에서 이 차를 딱 본다, 티구안이다, 너 티구안 샀어? 라는 말을 들을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사실 흠잡을 데 없는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드라이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무미건조한 맛도 있으면서 또 그런 맛이 굉장히 심플함으로 다가오는 이 폭스바겐만의 패밀리룩이 굉장히 잘 녹아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아무튼 뭐 이게 티구안이랑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외부 디자인에 있어서는 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실내로 딱 들어오는 순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양산차 브랜드들 중에서
이렇게 큰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가진 차량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션 인식도 돼요. 슉. 일로 와? 그리고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이 터치감 있죠? 이 터치감 자체가 제가 아우디 리뷰하면서 아우디 요즘에 최근 뭐 Q8이나 A8이나 뭐 이런 차량들을 리뷰하면서 이 디스플레이의 터치감이 햅틱 느낌 너무 좋다고 막 말씀드렸는데 이 애 같은 경우에는 햅틱은 빠졌어요. 햅틱은 빠졌는데 이 큰 디스플레이가 일단 실내 타면은 진짜 이 디스플레이 하나로 일단 압도 끝.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에 그 큰 디스플레이 하나 박혀있다고 뭔가 좀 세련된 차를 탄 느낌이고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차를 탄 느낌이고 신형 차량을 탄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 테슬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디스플레이가 큰 건 좋은데 꼭 이렇게밖에 못 넣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투아렉이 했네요. 투아렉이. 그리고 이 큰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어라운드 뷰 카메라나 혹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볼 때 진짜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깨끗한 화질로 크게 볼 수 있다. 이거는 매 순간 이 차를 타는 매 순간 주차를 할 때마다 후진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거다 분명히. 그리고 단순히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사이즈가 커진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뭐 벤츠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따라 하는데 네, 이 클러스터, 디지털 클러스터랑 일체감 있게 이어지는 이 부분.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이 클러스터도 제가 항상 강조하죠. 디지털이면 뭐하냐고. 프레임 레이트가 거지 같아가지고 이질감이 심할 바엔 차라리 아날로그가 낫다고. 그런데 지금 이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우디 애들이랑 요것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아우디와 맞먹을 정도로 프레임 레이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질감 없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물론 뭐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기능적으로 문을 열고 다시 문을 닫을 때 이 공간이 도대체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아쉬워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놔야 되는 건지. 이게 도어 캐치가 앞쪽에 있잖아요. 지렛대 원리란 말이죠. 지렛대 원리. 도어의 힌지가 앞쪽에 있는데 그 힌지랑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도어 캐치가 있어서 가뜩이나 문도 무거운 차인데 당겨서 닫을 때 좀 힘이 든다. 옆자리에 여자분들이 타시거나 아이들이 타거나 하면은 가뜩이나 이 차량은 완전 럭셔리를 지향하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소프트 클로징 같은 옵션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물론 소프트 클로징이 빠져있는 대신에 다른 좋은 점들을 다 느끼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차를 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럴 거면 소프트 클로징이 빠져있을 거면 적어도 도어 캐치라도 이런데 좀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HUD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여러분 BMW 신형 차량들 뭐 X4M 같은 차량들 타서 이 앞에 HUD를 보면요, 이제는 HUD가 거의 이제 유리 글라스의 시선에 이 딱 중간까지 올라와 버려요. 정말 와, 얘네가 이거 이제 슬슬 이 글라스의 증강현실을 띄우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HUD에서 표시해주는 모든 정보들이 굉장히 크게 이질감 없이 눈에 쏙 들어오게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드는데 이 차량의 HUD는 약간 오버 조금 더 못해가지고 현대자동차의 초창기 HUD 수준에 머물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 컬러로 표현해주고 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너무 아래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HUD가 달려있는 그 장점을 충분히 다 살려내지는 못한다. 그리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는 Q8보다 이뻐요. Q8보다. 이 폭스바겐이 어떤 회사입니까? 네, 그 조명회사 아우디를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와, 근데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심한 거야. Q8보다 좋으면 안 되지. 아무튼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 뭐 폭스바겐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우리가 폭스바겐 정말 그냥 뭐 이렇게 럭셔리한 거 없고 화려한 거 없고 그냥 딱 건조하게 필요한 것만, 실용성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 제가 아우디 A8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보이는 광원을 사용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저는 안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A8 리뷰하면서 생각이 싹 바뀌었거든요. 직접 눈에 보이는 광원을 사용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이쁘게 연출할 수가 있다 라는 거. 뭐 파노라마 글라스
아우 사이즈 그냥 뭐 마음에 들고요. 자,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우디, 그리고 뭐 포르쉐, 폭스바겐, 얘네들이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그 3000cc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지금 현재 아우디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엔진이 들어간 차량들은 이 엔진에다가 48V 시스템까지 얹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투아렉에는 48V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아우디가 사용하고 있는 그 48V 시스템 자체가 뭐 적극적으로 초반 토크를 좀 보상해줄 정도의 그런 큰 모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253 AMG에서 사용하는 48V 시스템처럼 48V 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무슨 뭐 전기 터빈을 하나 더 걸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동이 켜질 때 그 모터가 크랭크를 바로 당겨가지고 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시동이 굉장히 부드럽게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가끔씩 항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 엔진을 꺼서 연비를 조금 더 좋게 해준다는 거,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치기 때문에 이 같은 엔진이 들어간 아우디 차량들의 48V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를 이 차량의 단점으로 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48V 문제를 떠나서 Q8 때도 뭐 동일하게 느껴졌던 부분이긴 한데, 이 엔진 자체가 초반의 리스폰스가, 저 RPM에서의 리스폰스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이 차량에 와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추정입니다만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를 한번 이제 크게 겪었죠. 사실 그때 당시에 디젤 게이트를 겪으면서 문제가 됐던 엔진들을 완전히 100% 다 새롭게 설계해가지고 갈아치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엔진들을 조금 바꿔서 지금 이 차량에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에 결국 디젤 게이트가 터졌던 이유도 단순히 그냥 이 엔진이 생으로 가지고 있는 이 스펙만 가지고는 에미션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 에미션을 맞췄던 건데, 그 스펙을 맞춰서 출시했던 건데, 이제는 진짜로 조작도 못하는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그 스펙, 그 규제, 그 환경 규제에 맞는 스펙의 엔진을 만들어 내려다 보니까 초반 토크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이 지금 죽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엔진과 같은 베이스를 사용하는 예전에 뭐 A7에 들어갔던 그런 6기통 3000cc 디젤 엔진들, 걔네들도 얘나 QA처럼 이렇게까지 초반 RPM이 리스폰스가 떨어지고 답답해, 무거워,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3000cc 디젤 엔진이라고는 하나, 사실 GV80에 들어가 있는 그 요즘에 말 많은 다다다 떨려가지고 지금 다 뭐 리콜되고 뭐 난리가 난 그 엔진보다도 초반 리스폰스는 더 떨어지고, 뭐 BMW나 벤츠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들과는 사실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속된 말로 잽이 안 될 정도로 리스폰스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시내 주행을 하면서도 BM이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앞차랑 거리가 좀 멀어졌네, 다시 앞으로 좀 가야지 라고 했을 때 악셀에 발을 살짝만 딱 대도 딱딱딱딱 움직여주는데, 얘는 악셀을 한번 이렇게 딱 쳐도 뭐야 왜 이래, 가끔은 진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리스폰스가 많이 느려요. 초반 리스폰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그 초반 리스폰스 1초, 2초 되는 리스폰스가 떨어지는 그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확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정말 더럽게 안 나간다. 느려도 정말, 아무튼 RPM이 좀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토크, 디젤 엔진이잖아요. 그리고 3000cc고 어쨌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뭐 150, 200까지 이렇게 쭉쭉 쳐 올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후발 가속력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될 거는 하나도 없다, 답답함도 없다. 하지만 초반 RPM 리스폰스가 너무 답답하다. 그게 이 차량의 최대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Q8보다도 더 답답한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변속 로직을 계속 S에다가 놓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답답하다. 역시 이런 무거운 대형 SUV에는 무조건 에어서스야.
자, 하체 느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에어 서스펜션이 앞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다 에어 스프링을 사용하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나면 그거를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뭐 GLC 63AMG처럼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진짜 너무 진짜 돌덩이처럼 딱딱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차도 있는 반면에 레인지로버 보그처럼 정말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팅의 차이인데 바로 제가 얼마 전까지도 아우디 Q8을 리뷰를 한다고 많이 타고 다닌 상태에서 지금 이 차량을 바로 타봤을 때의 느낌은 아우디 Q7, Q8에 세팅되어 있는 그 느낌과 거의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고속에서 큰 요철을 지날 때 범프 될 때도 마찬가지고 리범프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잡아주고 특히나 방지턱과 같은 좀 이렇게 큰 요철을 천천히 타고 넘었을 때의 그 느낌도 딱 전형적인 승차감 위주의 세팅. 그렇다고 레인지로버 보그 정도까지의 그 정도의 푹신푹신한 느낌은 아니지만 분명히 에어 서스펜션이야, 아우 승차감 고급스러워 라는 거를 온몸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느끼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에어 서스펜션 느낌이 난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승차감대로 잘 만들어주면서 고속도로에서 큰 코너를 고속으로 감을 때 타각을 좀 더 주고 해도 전혀 불안함이 없을 정도로 고속에서의 자세 제어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똑같은 차로 뭐 그 차도 만들고 이 차도 만들었으면 이 차는 조금 더 싸니까 그래도 뭔가 좀 기본기가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풍절음이 좀 더 들어온다거나 로드 노이즈가 좀 더 들어온다거나 NVH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차들이 또 있고요. 그런데 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랑 비교했을 때 NVH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전혀 꿀리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우디 Q8에는 빠져 있었던 주행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로고에 레이더 하나 있고요, 여기 카메라 하나 있고요. 앞에 있는 레이더가 차량들 감지하고 여기 있는 카메라가 차선 감지해서 센서 퓨전해서 이 주행보조 시스템을 작동시켜 주는데 뭐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 GV80에 들어가 있는 HDA2나 뭐 볼보나 그 정도 수준의 차선 인지 능력이나 중앙 유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에는 조금 덜 예민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타각을 자꾸 자기가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 너무 예민한 느낌이 어디서도 느껴지냐면 꼭 주행보조 장치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 이 레인 어시스트가 켜져 있단 말이에요. 이 레인 어시스트가 켜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운전하고 가다가 방향 지시등을 안 켜고 옆 차선으로 넘어갔을 때 얘가 좀 이렇게 핸들 타각을 보정해 준다거나 이탈 방지 역할도 같이 해주는 게 이제 레인 어시스트인데, 이 레인 어시스트도 사실 나 충분히 똑바로 중앙으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상황에도 자기가 자꾸 개입을 해서 시내 주행할 때도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굳이 계기판에 들어가서 레인 어시스트를 끄고 다니게끔 하는 좀 이런 너무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뭐 주행보조 장치를 너무나 적극 잘 활용하면서 평상시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행보조 장치에 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거 화면 크고 다 너무 좋은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면 그 화면이 이렇게 작게 나와요. 이 풀 화면을 다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다. 아우디 가뜩이나 이 폭스바겐 내비게이션도 이 자체 내비게이션이 워낙에 쓰레기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다 사용을 하실 텐데 이 큰 디스플레이에 그렇게 좀 볼품 없이 나와서 그게 너무 아쉽다. 방지턱? 자, 마무리하기 이전에 여러분, 제가 전에 별대리 어플 말씀드린 거 지금 한 1000분 정도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리운전 앱인데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분 이내 배차를 무조건 시행하고 있는 앱이고,
모터라인 같은 경우에는 별대리 앱을 탁송으로 쓰거든요. 탁송도 가능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하시면 처음에 5,000원, 그리고 매달 5,000원씩 계속 매달 앱 설치하시고 처음 화면에 그 쿠폰 번호 입력하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다 그냥 한글로 모트라인 입력하시고 앱 설치하시면 기본으로 설치하자마자 5,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매달 5,000원. 네, 이렇게 나가니까 네, 이건 뭐 저희가 광고비 안 받는 대신에 시청자분들 혜택 드릴 걸로 좀 이렇게 대신해 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거거든요. 꼭 설치하시고 매달 5,000원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5,000원 쿠폰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원래 쓰던 거 사용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죄송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할인받은 가격 기준으로 말할게요. 할인받은 가격 기준으로 해서 9천만 원이 안 돼요. GV80 풀옵션 살 돈으로 사실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코일 스프링 4개 박아놓은 GV80랑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GV80보다 뒷자리 공간도 더 넓어요. 이 6기통 3000cc 디젤 엔진, 적어도 얘는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 터졌지 엔진 진동이 생겨가지고 뭐 차량 생산이 정지된 적은 없잖아요. 디젤 게이트 때문에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어쨌든 검증된 엔진이다. 초반 리스폰스가 많이 답답한 것만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는 어차피 디젤 차를 살 거다 라고 하시면 GV80 풀옵션을 사느니 이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트랜스미션도 뭐 ZF 8단, 네, 어떻게 파워텍이랑 비교할 거야? 그리고 뭐 X5 GLE, 그리고 뭐 Q8 이런 차량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녀석들이 이 정도 옵션을 갖추고 있으려면은 1억 2천, 3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가격 차이가 3천, 4천이 나요. 1, 2천만 원도 아니고 3, 4천만 원의 가격 차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꽤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뭐 GLE 같은 경우에는 완전 깡통이 돼야 뭐 1억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브랜드 마크를 띄고 디젤 엔진끼리 한번 붙어보자, 브랜드 마크 띄고 라고 했을 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 초반 RPM의 리스폰스가 굉장히 답답한 그 느낌, 물론 이건 여러분들 다 타보시고 이제 결정하셔야 될 문제겠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 부분만 빼고 나면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시트도 편해요.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 뭐 어쨌든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뭐, 그리고 또 마크 띄고 붙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전 디자인이 꿀릴 게 사실 뭐 딱히 없다고도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전 X5 빠돌입니다. 네. X5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라는 가정하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정가 그대로 뭐 1억 가까이 다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비추, 무조건 1,000만원 할인을 받으시고, 혹은 그 1,000만원 이상 할인을 받으시고 구매하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네, 이런 포인트들 잘 비교하셔서 차량 구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요즘에 다들 힘든데, 네, 이렇게 또 힘든 와중에 저희 차량 협찬해 주시고 하시는 차주님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살균 소독제로 항상 꼼꼼히, 네, 닦고 뿌리고, 네, 이렇게 하면서 차량 리뷰하고 깨끗이 또 디테일 세차 해가지고 차량 반납하고 있으니까, 네,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오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